검찰 개혁. 이 얘기 정말 지겹도록 들었는데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메스를 들고 이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샅샅이 해부해보겠습니다. 자, 이 해부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0.57. 이게 대체 뭐냐고요? 바로 세계사포 프로젝트 WJP라고 하죠. 여기서 평가한 대한민국의 수사 효율성 점수입니다. 네, 바로 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 숫자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 점수가 다른 잘 나가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렇게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성적표가 좀 안 좋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낮은 수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에 뭔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말해요.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함은 결국 우리 시민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 위기라는 게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증거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격차가 정말 뚜렷하죠. 미국이 0.78, 독일 0.76, 캐나다는 0.82, 우리는 0.57인데 말이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비효율성이 결국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정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켰는지 실제 사건 파일들을 통해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파일은요, 이른바 검사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사건입니다.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있었는데 동료 검사가 의도적으로 영장 청구를 막아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거죠. 결국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수사가 진행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법의 저울이 자기 식구를 향하니까 확 기울어버린 명백한 이해충돌의 한 단면이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단양 폭행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리고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이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 아니었을까요?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은 증거 확보 실패 사례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수사는 처음부터 꽉 막혀버렸죠. 이건 검찰이 가진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수사 전체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로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실패한 개혁들을 한번 부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지난 정부에서 국회가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이 직접 수사권을 줄여서 힘을 좀 빼고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거였죠.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칼을 쥐고 있으니 그 칼을 좀 나누자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법보다 아래 단계인 시행령, 단 하나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시행령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범위를 슬쩍 늘려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정말 힘들게 거대한 댐을 쌓아놨더니 밑에 있는 작은 수문 하나 열어서 불길을 다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왜 헌법 제12조까지 건드려야만 하는가? 아니, 법을 바꿔도 시행령 하나로 뒤집히는데 대체 우리 시스템에 어떤 근본적인 약점이 있길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한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법,
국가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검찰의 이 막강한 권력의 진짜 뿌리가 바로 여기에 박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조항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 다른 거 다 빼고 핵심만 보면 이겁니다.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에게 발부받아야 한다. 바로 이 검사가 신청하여라는 몇 글자, 이 구절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버린 거고요. 사실상 모든 수사의 시작을 통제하는 최종 문지기 역할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영장 청구 독점권, 이게 바로 검찰 권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인 셈입니다. 이걸 손에 쥐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도 헌법에 우리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면서 시행령으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과거 개혁이 실패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해법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현재 제안되는 해법은 사실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아예 지금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기관으로 쪼개자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기소, 즉 재판에 넘기는 일만 하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거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큰 수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혹시 두 기관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수사와 기소가 너무 분리돼서 오히려 보안 수사 요구 같은 게 폭증하고 결국 수사 지연으로 시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심각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법률 개정만으로는 또다시 시행령으로 뒤집힐 수 있으니 유일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국민의 손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자체를 바꾸는 거죠. 국회에 특위를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헌법에서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요, 그냥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중수청,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수사와 기소라는 이 막강한 권력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 제대로 심어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혁론자가 남긴 이 도발적인 문장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어쩌면 이 말은 검찰 개혁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